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윤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비금속 충맥에 의한 잔존 일산화탄소의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는 저온에서 동작하며 높은 전류 밀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정도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에 쓰이는 고순도 수소를 얻기 위한 공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피드가스가 파란 공정을 거치고 배제 공정이나 혹은 부분 산화 공정을 거친 후에 수산가스 전환 공정을 거치면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에노드의 플라티늄 전극에 부착을 하게 되면 수소의 부착을 방해하여 효율을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단위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단위 공정들을 거친 이후에 피드가스는 연료줄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단위 공정에는 금속 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소 정제법과 일산화탄소의 선택적인 산화 반응, 일산화탄소의 선택적인 수소 반응 등이 있습니다. 금속 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소 정제법의 경우에는 멤브레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 고가인 데다 고온이나 고압에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에서는 보시는 두 반응 중 수소의 농도가 덜 감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의 선택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지고 있는 충매들로는 코발트 옥사이드나 파세를 비롯한 메탈 옥사이드 충매들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플라티늄, 루세늄, 로디움, 골드 충매들 같은 비금속 충매들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에 비해서 수소의 양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의 양이 덜 감소할 수 있도록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작은 범위 내에서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되어지고 있는 충매로는 니켈 지르코니아나 루세늄 타이타늄 같은 충매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논문 충매들에 대한 문제점을 들면, 비금속 충매들의 경우에는 활성이 비금속 충매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플라티늄이나 루세늄 충매 같은 비금속 충매들의 경우에는 활성은 좋은 반면 활성이 좋은 온도 범위대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 비금속 충매만을 사용해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10ppm 이하로 감소시키고 그 온도 영역을 넓혀보는 데 있습니다.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만으로는 본 목적에 대해서 구현해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 산화 반응에 연계해서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을 같이 일으킬 수 있도록 더블베드 시스템을 제작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충매는 프리시피테이션 방법과 퍼프리시피테이션 메소드, 웨이 임프레그네이션 메소드 등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고, 분석은 PCD 디텍터를 사용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가스 애널라이저를 사용하여 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탄소, 수소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처음에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웨이 임프레그네이션을 제조한 카파세이아 충매의 전처리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773켈빈과 973켈빈에서 합성을 하였을 경우에 활성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파세이아 충매가 제조법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포프리시피테이션과 웹 임프레그네이션 방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포프리시피테이션으로 제조한 경우가 웹 임프레그네이션으로 제조한 촉매의 경우보다 보온에서 활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공간 속도를 줄이는 방법과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기에 산소의 농도를 1%와 2%로 바꿔서 해보았고 공간 속도도 10분의 1로 줄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산소 농도를 늘리고 공간 속도를 줄였음에도 전체적인 활성은 좋아지지만 10ppm 이하의 온도 영역대가 나온 범위는 구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만으로 10ppm 이하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촉매들을 비교해 본 결과 코발트 옥사이드 촉매가 니켈 지르코니아 촉매나 니켈 Y 지르코니아 촉매에 비해서 활성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의 경우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작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00ppm의 일산화탄소와 5000ppm의 일산화탄소를 실험해본 결과 2000ppm의 일산화탄소가 주입됐을 경우에는 10ppm 이하의 온도영역이 나타나지만 5000ppm의 일산화탄소를 주입했을 경우에는 10ppm 이하의 온도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과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을 각각을 했을 경우에 10ppm 이하의 온도 영역을 넓은 범위에서 구현할 수 없었기에 두 촉매를 더블베드로 제작하였고 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일산화탄소 대비 산소의 농도가 0.75인 경우에 가장 좋은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과 선택적인 일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에 쓰이는 파파세아 촉매와 코발트 옥사이드 촉매의 비미분석 촉매를 사용하여 더블베드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이 더블베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1볼륨%에서 10ppm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